네, 동포원 주간 동포 리포트의 양효걸 기자입니다. 네, MBC 염규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작부터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한번 하시죠. 예. 까치 설날은 네. 어저께 이거 끊어주질 않으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예.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네, 이래야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노래 부르는 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연휴 한 가운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해 결심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달력이 1월 1일로 바뀔 때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약속들을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럴 땐 어떻습니까? 한 번에 기회가 더 있죠. 새로 고친 버튼이다. 새로 고친 버튼이 네. 또 있습니다. 저도 좀 정신 차려보니까 2월이라서 네. 내가 올해 뭐 했나 지금 네. 저를 좀 돌이켜봤는데 사실은 국내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또 해외에서 또 설날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런 고국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거에 네. 비해서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또 해외에서 떡국을 드셔도 2%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걸 채울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간 동포 리포트를 보면서 고국의 어떤 소식도 보시고 네. 또 알찬 재해동포청의 다양한 정책들도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설날 연휴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의 따끈따끈한 정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재외동포청 브리핑룸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신속하게 소개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네. 두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동포원 구독자 2만 명 달성. 2만 원 쏩니다. 박수 한번 가시죠. 박수 한번. 아니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어떤 2만 명 중에 네. 저희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네,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생각하고 2만 명이 달성했는데 뭐 저희도 과거에 이제 유튜브를 해봤지만 상당히 좀 빠른 속도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속도고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 아닙니까? 네. 저희가 구독, 좋아요 부탁은 드렸지만 이렇게 실제로 실천해 주시고 이 감사한 마음 담아서 네. 영상 편지 한번 구독자분들께 보내주세요. 네, 설날 맞아서 유튜브에 굉장히 또 유해 정보도 많고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좀 채워가는 콘텐츠 동포원의 주간 동포 리포트 꾸준하게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단순히 2만 명 달성이 아니라 밑에 이 빨간 글씨가 핵심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세심한 이벤트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 게 라임을 맞췄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만큼 좋아해 준 여러분께 2만 원 쏩니다. 근데 사실은 요 2만 원도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네. 2만 원보다 많아요, 액수가. 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면은 지금 동포원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하시면요. 네. 20달러 상당의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네. 50분께 무려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또 재외동포청 채널의 또 네. 특이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국내 기프트카드가 아니라 일단 상품이 원화 표시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달러 표시로 드립니다. 네,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2월 22일까지로 이번 주 주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뭐 기다리실 거 없이 그냥 방송 보시면 바로 가서 네. 댓글 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첨자 발표는 3, 4만 날에 하네요. 네, 3월 3일 날 네. 발표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사실은 저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저는 그걸 안 할 테니까 네. 경쟁률을 줄여 드릴 테니까 네네. 구독자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반드시 그런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혹하는 마음에 네. 저도 아마존이 좀 탐이 나서 네. 구독은 하셨죠? 저는 당연히 구독했습니다. 구독했습니까?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구독했고 네. 하여튼 구독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자. 네네. 좋은 이벤트 소개해드렸고 네. 사실은 상품 또 받으시거나 못 받으시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주변 사람들을 구독시켜서 3만 명 이벤트 때 도전하면 됩니다. 30달러 나올 네. 수도 있다. 10만 명 달성하면 10만 원 상당의 네. 기프트 카드를 주는지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이게 재외동포청 담당자분이 긴장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 100만 명 되면 그 뒤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는 사실은 50명 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100달러 상당히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저희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네, 그렇죠. 우선은 많은 분들 모을 수 있도록 좀 구독자분들도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설날 제외동포청 광주광역시 방문 고려임과 함께하는 설날 이런 네, 뜻이죠. 사실 뭐 제해동포청 김경엽 청장님이 많은 또 동포분들 만난 소식들은 전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또 설은 또 달라요, 그죠? 네. 그냥 정책 간담회랑은 다른 네. 좀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외동포청 소식들을 전하다 보면 이 청장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입니다. 해외에서 또 이제 참석하셨다가 또 광주광역시에 또 고려인 동포 간담회도 또 참석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준비한 쌀이나 농산물도 전달하셨다고 하고요. 네. 또 이 광주광역시에 또 유독 동포분들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예,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동포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입국한 이제 고려인 난민까지도 이렇게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사실은 동포분들이 뭐 광주광역시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많은 또 따뜻함이 온기가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계 한인 입양 동포 대회 참가자 모집입니다. 네, 일단 참가자 모집은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네.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좋다. 네네네. 하면은 혜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면은 과거 사진이지만 굉장히 그 규모가 있는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2026년 세계 한인 입양 동포 대회가 5월 18일에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죠. 네, 사실은 이제 여기에 그럼 지원하면은 뭐 하는 거냐?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은 전 세계의 입양 동포였던 분들이 한데 모이는 여기 영어로 써 있죠. 네. Adoptees Gathering이라고 해서 이제 네. 다 모은 거예요. 모아서 4박 5일 동안 리더십도 기르는 훈련도 하고 또 서울, 인천, 뭐 파주, 국내 주요 명소들도 돌아보고 또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행사로 고국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확실히 올리고 그다음에 자부심도 고취시키는 이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2일 저녁 6시, 네. 저녁 6시까지 신청되니까요. 이거 한국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로컬 타임 기준이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시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세계 각국에 계시다 보니까. 제외동포청 홈페이지 가시면 네.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자세히 알 수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3일절 전에 하자. 네네. 그러면 깔끔하다. 시간 계산하지 지금 바로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3월 1일 전에 하면은 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또 해외 입양 동포분들도 또 좋은 한국에 방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외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네. 네, 지구 반대편 라이브 시간 돌아왔는데요. 네. 지금 저기 화면에 좀 대기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설 특집이라 저희가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설에 제외동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현지를 좀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뜻깊은 분 나오셨습니다. 서인복 유럽 한인총연합회 부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전 이탈리아 한인회 회장님이시기도 한데요. 한번 네.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 이 방송 많은 또 제외동포분들 또 우리 국민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 보고 계신데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뭐 성함 외에 좀 어떤 역할 해오셨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2020년부터 이탈리아 한인회 부회장과 그리고 재작년까지 한인회 회장을 맡았고요. 지금 현재는 그 유럽총연합회 한인회 유럽총연합 한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은 어쨌든 이 동포분들이 또 전 세계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고향을 생각하는 또 날 설날에 또 현지에서는 또 어떻게 또 설맞이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평일이라 다들 출근하고 또 학교 가느라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녁이나 주말에 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김치에 떡국도 끓여 먹고 또 예전보다 아시아마트가 잘 돼 있어서 사실 떡이나 만두도 구하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설날의 정취를 느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명절이면은 또 한인 네트워크가 또 한번 또 모이는 날이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또 이탈리아 한인 커뮤니티에서 또 한인들끼리 좀 모이는 방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해외 생활이 사실 뭐 고단하고 외롭긴 하죠. 특히 유학생들도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기 때문에 명절엔 더 많이 느낄 텐데요. 밀라노 한인 사회의 단체가 여럿이 있는데, 뭐, 종교단체도 있고, 한글 학교 중심으로 해서 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말에 예배나 미사 후에 떡국을 끓여서 나눠 먹고, 또 덕담도 나누고, 아이들은 한복도 깨끗이 이쁘게 입고, 재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요. 저희는 설날 행사로 제기차기, 뭐, 윷놀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바탕 이렇게 놀다 보면, 뭐, 잠시 외로움도 있고, 또 설날을 잘 보낸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설이 아니잖아요. 또 밀라노에서 올림픽도 열리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선수들도 또 활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은데 좀 올림픽 분위기 속에 좀 연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또 내가 사는 곳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반갑고 이곳에서 우리 선수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코리아 하우스에도 한국관을 구경하고자 하는 모여드는 그런 외국인들, 이태리 사람들이 완전 많이 있어서 한마디로 뭐 축제 분위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어떤 활약상을 국내에서 봐도 이게 어떤 뭉클할 때가 많은데 또 현지에서 직접 또 응원하시면서 보면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정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가슴이 많이 벅차오르죠. 선수촌에 걸려있는 태극기만 봐도 각 선수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대견하고 또 울컥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은메달을 딴 그 김상경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노동하면서 훈련도 병행하고 그리고 포기 않고 열심히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들으면서 마치 우리 이민 생활을 보는 것 같아서 더 뭉클하고 또 그 마음, 정말 좀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의 그런 훌륭한 활약이 우리 교민들에게도 정말 큰 자부심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 현지에서 봤을 때 또 어떤 거를 좀 보면 이게 확실히 좀 위상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나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특히나 뭐 다른 거보다도 특히나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저도 여기 이태리에 살게 된 지가 벌써 한 26년째 되는데 그 이태리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OTT 통해서 그런 프로들도 많이 봤겠지만 그런 그 한국 음식에 대한 동경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어서 예전하고는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저기 파스타 대신에 저기 가래떡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유럽하고 다른 게 한국의 어떤 국물 문화인데 그런 국물을 먹으면서 자기가 오히려 이런 맛이 또 더 시원하구나. 이게 뜨겁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구나라는 느낌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그런 부분 느낄 때면 정말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게
파스타에 가래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잔치국수를 파스타로 만드는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예. 부회장님, 그리고 또 올 한 해도 보면 굉장히 또 계획을 하고 계신 또 사업이나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무엇보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 또 여기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이태리의 그 교류가 더 활발해져서 우리 교민들도 또 여기 이제 주재하고 있는 주재 상사 계신 분들도 이 두 나라의 비즈니스 확대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재외동포분들께 영상 편지를 보낸다 생각하시고 좀 이게 새해를 맞는 응원과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우리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비록 몸은 조국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일원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위로받으시면서 한국인의 끈기로 올 한 해도 멋지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에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멋진 또 응원의 한마디로 예. 또 설날 또 방송을 장식을 해주셨는데 예. 또 건강하시고 오늘 또 이런 또 뜻깊은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잔치국수에 파스타 들어가는 그날까지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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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세계 각국의 뉴스들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이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3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죠. 네, 빗썸 5지급 날벼락, 비트코인 시세 급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한국 내에서 굉장한 또 화제거리가 됐던 뉴스인데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이벤트 당첨금으로 이게 코인 거래소인 빗썸이 62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담당 직원의 실수로 62만 비트코인이 지급이 되는. 이게 원화로는 60조가 넘습니다. 그냥 네. 개당 1억만 쳐도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입금을 해준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보낼 수가 있나? 그렇죠. 라는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부거래라는 어떤 특이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 인해서 갑자기 시세가 17% 이제 급락하는 등 시장에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억 원을 넘던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매도 사태로 인해서 8천만 원대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뭐지 하면서 손절매하는 식으로 또 매도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다는 소식이 네, 전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보상을 할 거냐? 이 방안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만큼 시세를 손해 본 걸 보전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거래소 측 입장이고 아니다 나는 그 비트코인을 다시 받겠다라는 분들이 또 있어서 현물로 받겠다. 현물로 받겠다. 이게 굉장히 좀 난항을 좀 겪고 있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가뜩이나 이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관리하는데 내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신뢰도의 하락이 또 가장 큰 이번 사태의 이제 피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지금 조사에 나선 상태고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국내에 어떻게 보면 이건 사고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고에 앞서서 사실은 가상자산의 대규모 하락 추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또 회의론이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또 대규모의 하락장이 벌어진 상황에서 네. 더 하락하는 지금 그런 사고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그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의 어떤 취약성 이런 것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상자산은 지난 한 10년, 10여 년 동안 대규모 폭락을 반복해온 역사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직전에는 그 루나
뭐 그 사태 등으로 인해서 좀 크게 하락도 있었는데 좀 이번에 좀 어떤 좀 변곡점이 만들어질지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좀 특히 재외동포분들이 좀 더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또 송금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송금의 수단이 또 너무 큰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좀 어려우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과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입력 실수로 62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62조 원대 비트코인을 잘못 보낸 빗썸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정식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보다 크게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었던 경위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빗썸 정식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을 한 지 사흘 만에 정식 검사로 전환한 겁니다. 빗썸은 실제 가진 비트코인의 15배에 달하는 62만 개를 고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장부 거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장부 거래란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매매 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전산상 장부의 숫자만 변경하는 방식인데 이 덕에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도 주고받은 것처럼 장부상 숫자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빗썸은 이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들도 편의상 장부 거래를 하는데 매일 영업이 끝나면 정산을 통해 실제 물량과 기록된 금액에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엔 이런 철저한 내부 감시 체계가 없었습니다. 1,800여 개 가까이 시장에 풀렸다가 현재 반환 안 된 비트코인은 12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 빗썸이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을 주겠다고 공지한 만큼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네. 자, 청소년 SNS 금지 유럽 10여 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런 소식이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도 좀 공감을 하면서도 네. 야 이거를 정책으로 하는구나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SNS 문제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먼저 시행을 했는데 일단 10살부터 15살까지의 어린이의 96%가 SNS를 이용한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SNS가 가지는 뭐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두 가지 면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가 되겠죠. 폭력이나 또 요새 뭐 이제 흔히 이제 청소년들이 하는 말로 뼈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소식을 하면서 굉장히 날씬한 게 마치 미의 기준인 것처럼 또 강조하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또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또 악영향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SNS의 구조 자체가 이게 조회를 많이 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컨텐츠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이제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셨던 어떤 폭력적인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이어트의 극단,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금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플랫폼들은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스냅챗, 그다음에 스레드, 틱톡, X, 그다음에 유튜브, 레딧, 트위치, 그러니까 방송, 숏폼, 그다음에 텍스트, 뭐 이미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법으로 그러면 규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SNS가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회의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그럼 이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봤어요. 봤다고 아이를 뭐 잡아가서 처벌할 겁니까? 부모를 또 처벌하기도 그럴 수는 없거든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계정을 만들고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업의 책임이라고 보고 법인에 좀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최대 480억 원 우리 돈 벌금을 좀 물리는 식의 규제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청소년들 분명히 이제
순기능도 있거든요. 청소년들끼리 어떤 소통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번 어떤 이런 움직임이 어떤 또 결과를 뭐 가져올지 좀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도 좀 사실은 시사점은 사실 국내 이제 메신저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메신저 등에서 또 숏폼이나 이런 걸 또 지원하면서 사실 또 메신저와 SNS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면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기존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DM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 인스타그램을 메신저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는 메신저로만 쓰는데요? 이럴 때 또 어떻게 발라낼 거냐 이런 네네네.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만 14세 이상만 이제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돼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부작용이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법으로 좀 규제를 오죽하면, 할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재외동포분들 또 유럽권에 많이들 거주하시는데 아마 좀 달라진 풍경 경험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자, 세뱃돈은 얼마가 적당할까? UAE의 설날 풍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건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설문조사부터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조사한 결과인데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중고등학생 세뱃돈이 10만 원이 가장 많다. 아무래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닌가 좀 들긴 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 보이시죠? 네. 지금 노란색 막대가 10만 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재작년이죠. 2024년만 해도 노란색보다 이 약간 뭐죠? 약간 블루? 그러니까 그 푸른색 톤이 더 컸어요. 이게 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만 원이 10만 원보다 많았는데 네. 이제 1년 지난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42%로 올랐고 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5만 원을 딱 보냈을 때 어떤 인식 예전에는 와 이게 아니라 에게 에게 그래서 어른의 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좀 10만 원으로 좀 올라간 거 아닌가? 사실은 저는 사실 이게 비슷한 게 이제 결혼식 축의금 시장도 그것도 비슷하게 결정하기 바뀐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만 원이면 좀 미안해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아무래도 오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용돈을 저도 주잖아요. 네. 근데 자꾸 제 어릴 때 물가로 용돈을 주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분히 좀 의도적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고 좀 5천 원 주고 간식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네네. 5천 원이면 간식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제가 간식을 사봤더니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가 5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네, 좀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10,000원 줬습니다. 네, 애들은. 네. 과자 2개, 음료수 2개예요. 그래도.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물가의 영향도 좀 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올해는 또 작년보다 물가가 좀 더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노란색 막대의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세뱃돈이 오르는 가운데 또 세계 각국에서 또 설날을 맞아서 제외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이제 행사들이 계속해서 개최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죠. 저희가 네. 요거 이제 보면 요거는 주 이집트 한국문화원 네. 지금 보면 이제 히잡이라고 하죠. 네. 요거 이제 전통적인 그 종교적인 의상을 또 착용했으나 밑에는 한복을 착용한 또 외국인 분들이 체험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독일 풍경입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네, 지금 뒤로 돌아서기 전에 빠르게 뛰어나가는 네. 이게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 컨텐츠의 어떤 이제 상징이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위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밀라노에서도 이제 좀 달라 한국 코리아 하우스가 북적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탈리아만의 현상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UAE 모습인데요. 네, 이게 두바이 쫀득쿠키 만들기 행사 진행인데 또 현지에서는 또 코리안 쿠키라고 부른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나 이제 뭐 윷놀이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하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느낀 거는 뭐 우리 전통 문화 떡국 먹고 뭐 설날에 제기 차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체험으로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그죠?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트렌드가 실시간으로 그렇죠. 또 해외 전파된다는 게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이제 두바이에서 두바이 쫀득국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눈빛은 처음 보는 눈빛이다. 그렇죠. 예. 이런 걸 먹는다고? 막 이러면서 네. 즐거운 모습. 네.
오히려 한국에서 더 많이 먹는 네. 두바이 쫀득쿠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 풍경 좀 살펴봤는데요. 네. 하여튼 요새 옛날 같진 않다고 해요. 명절 분위기가. 네. 근데 그래도 명절은 명절 아니겠습니까? 네. 또 마음이 푸근해지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이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떡국 한 그릇이 사실은 뭐 그냥 한 끼일 수도 있지만 설날에 먹는 떡국은 또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또 시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이제 모여 앉아서 또 이제 멀리 계신 동포분들도 고국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네. 마음만은 또 늘 곁에 있다는 거를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외지에서, 네. 객지에서, 타지에서, 타향에서 또 설 어떻게 잘 보내실지 네. 모르겠는데 건강하시게 또 명절 보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또 고국에 또 모여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